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12월 30일이죠. 오늘 이제 올 한 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이틀 동안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소원 성취하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또 새해에는 대개 행운과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이랑은 조금 관련은 없고요. 그냥 좀 한 해를 보내면서요. 내년에는 저희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꼭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2021년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뭐 이 영상을 들으신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거를 알면서 지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자산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현금에 집중을 하죠. 그죠? 현찰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는데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을 합니다. 일반인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직장의 승진에 집중을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승진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읽었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그 책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성공이나 부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두 명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한 명은 이제 박사학위를 딴 이제 친아버님입니다. 박사학위를 딴 친아버님이고요. 한 분은 이제 고졸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아버님이다. 이제 친구 아버님인데요. 이제 고졸 아버님이 이제 부자 아버지고요. 박사 아버님은 이제 친아버님입니다. 친아버님.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박사 아버님과 친아버지인 박사 아버님과 고졸밖에 졸업하지 못했던 부자 아버지는 아주 커다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친아버님은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주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다녀라. 좋은 직장을 다녀서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졸 출신의 부자 아빠는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끔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계속해서 증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분 알잖아요. 상당히 부자입니다.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정말 대단한 게 어떻게 어린 학생이 자산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 어렸을 때요. 자판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판기, 이게 돈 돌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워렌 버핏은 공부를 하면서도 뭐예요? 알바를 하지 않고 학비를 댈 필요가 없이 자판기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한 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돈을 벌어서 또 한 대를 사들이고 또 한 대를 사들이고 또 한 대를 사들였답니다. 근데 이게 자산인 거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박사 아버지는 은퇴를 하시고 그러니까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물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한 삶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고졸 아버지가 아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자 아버지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자 아버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산에 대한 이야기 볼까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지출이 있고 이제 자산이 있고 이제 부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한 월 300만 원 정도라고 하고 지출이 한 18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제 나한테 잉여 자산은 이제 얼마가 남는 거예요? 순수익금은 한 12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예요? 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채는 뭘까요? 자동차 할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대금이라든가 해외 여행 경비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부채이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재무조회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득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인데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자산은 과연 형성되어 있는가? 자산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자산에 좀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자산이라는 게 제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해서 부동산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이런 것만 이제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특히 이제 배당을 받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한 또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자산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고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자는 자산에 집중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부자는 자산이 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산이 늘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백지장 같은 한 장의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부자는 현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것이 부자들이 점점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자산에. 근데 이 자산은 다시 소득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럼 다시 들어온 소득은 다시 한번 또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다시 한번 소득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또 자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산의 규모는 배의 배수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나의 소득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자, 1억 원의 수입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할게요. 이 사람 A라는 사람도 1억 원의 연봉이 있고요. B라는 사람도 1억 원의 연봉이 있습니다. A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사 선생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연봉 1억을 받습니다. B는요, 작곡가예요. 작곡가인데 음원 수입료로 한 1억 정도를 받습니다. 같은 1억 원의 수입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차이는 엄청나게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분은 일단은 몸이 아프면 안 됩니다. 그죠? 로 이제 병원을 문 닫아서도 안 되고 어쨌거나 손님이 계속해서 창출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몸 자체가 이 생산 활동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아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아프게 되는 순간 가게 문은 닫고 병원 문은 닫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수익은 빵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작곡가는 뭐예요? 본인이 아프던 해외여행을 가던 잠을 자던 누군가 계속해서 음악을 들으면 자산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지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월세를 받는 것도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꾸준히 배당이 들어오는 것도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하건대 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산이 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갖고 계셔야지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10년 전에 통장에 15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쓸 수밖에 없는 게 현금입니다. 많은 부자들이요,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자산을요, 본인이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부자들은요 자산을 누군가한테 맡깁니다. 예탁을 하거나 맡기죠. 그러니까 이 자산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 큰 현금이라는 것을 첫 번째 누군가한테 이제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내 돈을 좀 굴려달라 이렇게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산을 형성하는데 재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세 번째 그냥 예금 그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다시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는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왜? 돈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세상에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 돈이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는 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현금을 다시 어딘가에 재투자를 하거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360도 완전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돈은 그릇의 크기만큼 모입니다. 우리 이제 뉴스나 언론을 보다 보면 로또를 맞았는데 자살을 했다거나 로또를 맞았는데 얼마 못 가서 탕진을 해서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그릇의 크기가
1억 원의 그래서 크기밖에 없는데 갑자기 10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의 그릇의 크기, 그러니까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5천만 원짜리 그릇인지 100억짜리 그릇인지 10억짜리 그릇인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연휴 기간 동안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내 그 돈의 그릇의 크기가 작다면 딱 그만큼만 모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돈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가 뭐 1000억대, 100억대 막 컸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1000만 원만 현금으로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모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이 모아지고 싶은 거죠. 5억을 모았습니다. 또 10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근차근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저의 돈의 그릇의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큼 들어와도 쏟아질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준비나 학습이라든가 공부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연하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얼마짜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좀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3천만 원을 모을 거야. 아니면 10년 안에 100억을 모을 거다. 아니면 5억을 모을 거다. 부자가 뭐 100억이 있어야지 부자는 아닌 겁니다. 그죠? 100억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고요. 5억만 있어도 나는 부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를 모으고 싶다. 뭐 이렇게 좀 목표와 계획을 갖고 성실히 그거에 따라 임하신다면, 물론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자산 증식에 많은 에너지를 좀 쏟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요, 자산을 형성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좀 틀리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2021년 여러분들이 꼭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어디에? 자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죠? 급여나 월급, 승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자산에 집중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부자는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부자들은 현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은 그 사람의 돈의 크기만큼밖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의 크기를 계속해서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부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뭐 왜 이렇게 우리 집이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이 적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씩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홈런 왕은요, 수만 번의 헛스윙을 해야지 홈런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휘두를수록 홈런을 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많이 큰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계획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한 행동들이 반드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 모두, 저희 시청자 모두가 정말 올해보다는 더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